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님이 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추모 행사이기 때문에 박수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주기를 맞이한 오늘 여순항쟁 추념식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인 특별히 이 뜻깊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거행하게 됐습니다. 74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역사는 준엄합니다. 죽어서는 안 될 해방 공간에 있어서의 민족과 국가의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3만에 가까운 이승만의 악독한 국가폭력 행사에 의해서 불법, 무법, 위법에 의해서 지금도 무덤도 없는 제삿날도 모르는 엄청난 학살을 통해서 현대사를 왜곡시켰습니다. 희생된 학살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무한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살, 2살, 7, 8, 15 된 사람은 진산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싸우다가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74년 동안을 이르락 물고 생존하기 위해서 처참한 생을 영위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3년 만인 작년 6월 29일 여기 와주신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위원장이 행정안전위원장이 되시고 민주당의 과거에 민정운동에 선두를 섰던 사랑하는 후배와 동지들의 힘을 입고 특별히 민평년에 45명에 넘치는 성명서에 불길을 당기면서 국민의당 주호영을 저가 만나서 절대로 반대를 하지 말아라. 자기가 현대선은 바로 잡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 영령들의 힘과 국민들의 성원, 시민단체의 협력에 의해서 역사적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올바르고 정확하고 정의로운 진상규명과 학살된 영령들의 완전 무결한 명예회복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두 번 다시는 국가가 이런 폭력을 저지를 수 않게끔 하는 후속 조치인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 후손들을 교육을 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은 야만 국가가 아니고 문명 국가로 가는, 그래서 명실공히 선진국가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인류 보편성과 참다운 인간의 생명과 존엄, 이것까지 보장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이 분단에서 왔고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는 이 분단을 절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외사를 완전히 척결하고 민족 주체 세력에 의해서 민족 자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서울유족회 이자훈이라는 선대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설 것입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이 비틀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데 여성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동포 여러분, 우리에게 양어기에 부과된 이 사명과 모든 책무는 중차대합니다. 대선을 끝난 후에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권에 의해서 유엔 총회에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될 정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국정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귀중한 시간을 허용하셔서 나와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되십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끌 때까지 건강에 잘 파시고, 유족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추념사를 해주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유족회를 도와서 특별법에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서영교 국회의원님이 추념사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가 우리 여순 유족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서영교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이제 새롭게 투쟁도 하고 새롭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자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옥살이도 했고, 유관순 열사처럼 그 안에서 싸우다가 또 징벌방에 끌려가 갇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단 한 가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독재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자훈 회장님, 그리고 또 보성의 유족회 회장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라고. 그리고 소병철 의원님, 그리고 전남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승남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그리고 서동영 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와서 저에게 여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수에 탄소 중립 위원회가 있어서 여수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제 주변으로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겁니다. 김혜재, 주철현, 서동영, 그리고 소병철, 그리고 당시 여수 시장님, 왜 이렇게 오지? 그랬더니 저에게 여순 특별법이 올라가 있으니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야 여순 항쟁을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제 손에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훈 회장님, 보성 회장님 모두 같이 오셔서 처음으로 제가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열 때 알았습니다. 이게 16대 국회부터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계속 올라왔구나. 그런데 한 번도 상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공청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저 서영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를 하자고
제가 그 당시엔 여당이었지만 야당을 설득했는데 야당의 의원들이 다 동의해 줬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죠. 당연히 머뭇거리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때의 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또 이 역사를 바로잡게 됩니까? 라고 설득했더니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 먹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도 설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그 일을 하는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74년 동안 73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애써 오신 바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6대 국회의원에게 가서 설득했을 것이고, 또 안 됐지만 17대도 했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와서 20대 행안위원장인 저에게까지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행안위원장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족분들께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청회 하니까 공청회 자리로 오시지요라고. 이분들이 우셨습니다. 공청회를 하자고 한 적도 국회에서 없고 상정해 준 적도 없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유족분들을 그 자리로 오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오셨고 공청회 자리에 서셔서 제가 오셔서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났고 가족이 8분이 여순 때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피해를 더 당하기 전에 일본에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장이라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행안위원장이 아니지만 그 행안위원장, 우리 행안부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 우리 임기호 시의원 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시의원 30살입니다. 제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 할 때 우리 시의원이 여순 특별법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직접 협상한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게 다시 불렀습니다. 너무 일을 잘해서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은 더 큰일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재선 구의원 박열한 의원도 같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석보좌관 어디 있습니까? 예, 수석보좌관도 같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오셨을 때 일을 하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저는 이번엔 기재위원입니다. 기재위원이 되어서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재위에서 마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 있는 여순만이 아니라 4.3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 학살자 관련한 법안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오늘 저에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어머님. 제가 4.3하고 4.3도 제가 보상까지 통과시키는 행안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3 제주 명예 도민입니다. 그리고 여순의 명예 시민도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쳐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은 대구 10월 유족 개원이라 이제 명예 회복도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대한민국의 피해 학살자들이 있는데 그거마저 하세요.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 목도 이렇게 갔고요. 며칠 전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더라고요. 민주당에 3시간 머물렀던 그 사람, 며칠 전에 그 사람 때문에 압수수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한 또 검찰 독재와의 싸움이 계속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어제 밤 12시까지 하고 왔는데 어머님 그 얘기하셔서 약간 지쳤지만 다시 동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정권이 학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자비한 인권 학살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또다시 그 법안을 완전하게 통과시키게 하고, 피해 학살당했는데 그래도 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살되고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간 사람,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봤자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울부짖으면서 힘 빠져있는 그 유가족, 제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힘을 넣어드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저는 최고위원이고요,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월급 주시고 여러분께서 일하라 하시고 열심히 일해놓고 나면 오늘처럼 저 불러서 고맙다 하시는데, 저희들 국회의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그래 저 사람 국회의원 잘 뽑았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언제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인사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그 방망이를 두들길 수 있는 주인공이 되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순 사건, 여순 항쟁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계신 여수 순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장헌범 지원단장님을 모시고 추모 인사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여순 사건 위원회 지원단장 장헌범입니다. 저는 추모 인사라기보다는요, 저희 위원회 지원단장으로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건가에 대한 저의 각오, 저희 위원회, 저희 공무원들의 각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올해 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이제 직접 만들어 주신 법이고, 또 여러 유족 회원님들께서 지난 20년 동안 입법 작업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8개월 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많은 기초 조사 작업 자료들 국군 기록, 경찰 기록 많이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6일 저희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모시고 최초로 저희 희생자 45명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희생자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지금 저희가 신고 받은 건수가 지금 3,500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그 많은 것을 조사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분 희생자 해서 계속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가 이제 희생자 그리고 유족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지금 내년 1월 2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적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고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고 독려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족님께서도 좀 옆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주저하시면 이제는 좀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지난 10월 19일 저희 정부,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주최로 합동 추모식을 광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 주최로 최초로 열린
74년 만에의 뭐 정부 주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조하시는 분 있으시면 뭐 이제는 뭐 떳떳하게 신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동북권은 어느 정도 지금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전라북도, 경남, 그러니까 저희가 여순 사건이라 해서 꼭 마치 여수 순천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55년 4월까지 이제 집단 학살되신 분들, 학살되신 국가 권력에 학살되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 그리고 전북 분들도 해당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11월부터 남원 지역 직권 조사를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남원 가서 좀 현장 조사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희생자 유족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원래는 진상 조사 후 이제 희생자 유족 결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존자 그 당시에 생존자가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상 조사 후 명예 회복이 아니고 명예 회복과 진상 조사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도 진상 조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조만간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더디더라도 좀 저희를 믿고 그리고 또 물론 저희가 좀 지체하시면 뭐 좀 야단도 좀 쳐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내에 최대한 뭐 이번 정부 안에 저희가 명예 회복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교육센터 박미자 소장님을 모시고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 소장이며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사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드리고요. 더 이상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교육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조는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이러한 진실을 교육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지난주죠. 지난 10월 14일 순천에 혁신학교 별량중학교 있습니다. 예, 그 별량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장홍란 교장 선생님과 전국의 역사교사 모임 회장인 박래훈 역사교사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 여순항쟁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가서 참관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리 유족분들께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야만이 우리 유족들의 명예가 저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현장에는 그 별량중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외할아버지인 유족분께서 오셔서 수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교육 현장은 눈물과 진실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와 7조가 심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고요.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희생되신 분들과 또 우리 유족분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전 위원장이신 김명희 대표님을 모시고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거리 행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순항쟁 피학살자의 유족으로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학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범죄 행위고 인간, 민족을 말살시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몸소 절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26 꽃다운 젊음을 사상과 양심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 생존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공간, 한국전쟁 전후 희생당하신 저희 선열들 여전히 생존 여부도 모른 채 시신수습도 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70년 이상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왔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죽임을 당하고 미군정 하에서 민족은 하나라고 외치면 죽임을 당했던 이 5.19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친일 친미 4대 매국 세력이 아니면 사람 대우받기 어려운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의 선제 타격에 동의하고 민주당에 줄 서면 민족주의인 것처럼 호도되는 그런 나라는 죽음으로 한거하신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선열 영령들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자훈 회장님 존경합니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그 연세에 여전히 열정으로 넘치는 선배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땅에 또다시 예세가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침탈해도 용납되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 줌도 안 되는 국진당 무리들이 한미일 전쟁 동맹을 통해 민족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우리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압살하려는 전쟁 드라마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국진당 윤석열 무리를
쓸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주와 공조 하나 되는 조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물려줍시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백견진 상임이사님 연대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상임이사로 있는 백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제주 4.3이나 여순 11구의 아주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여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제주 3 특별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여순은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 4.3은 진상조사가 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보면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인정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부정하는 영화가 서울 시내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황교안이 기타 등등이 축사를 하고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3 특별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수연인 재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연인 재심에 관한 내용이 예를 들면 법무부의 모든 그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에 대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시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해소가 되고 지지난주 또는 지난주에 저는 무죄로 재심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여수는 특법이 제정돼서 지금 진상조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이런 시비가 야기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제주 3 범국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과 개정을 기념해서 올해 5대 도시에 거쳐서 60일간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4.3에 관련된 작품, 여순에 관한 작품들을 함께해서 공동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5대 도시 6개월에 걸쳐서 전시를 했고 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여순 11구와 제주 4.3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전국화의 일환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전에 제주 4.3 70주년 당시의 슬로건을 하나를 여기도 같이 연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슬로건은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순 11구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과 같이 연결되는 대한민국 역사이고 잊혀져서는 안 되는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꼭 필요한 우리 아픈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그동안 이제 경과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역 직업활동가로는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의 이영일 이사장입니다만 우리 오늘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장은범 단장과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 중앙위원이기도 합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 발발 이후에 이것이 사건인지 반란인지 봉기인지 헷갈린 속에서 저희들은 침묵 그리고 강요된 침묵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과보고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나 살아서 남은 자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1998년 50주년에 맞춰 드디어 사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순 사건이라고 이름하는 이 항쟁이 사회적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년 만에. 그것은 유족도 아니고 또한 정부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가 이 일을 앞장서 갖고 했는데, 그것이 좀 말하기 거북하지만 제가 속한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50년 만에 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유족들을 구성하려고 했지만 유족들은 여기에 자발적인 모임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공론화된 지 2년 후인 2000년 6월 달에 세 번의 모임을 갖고 여수 순천 구례 유족회를 비로소 조직을 했었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었죠. 이로부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16, 18, 19, 20 줄기차게 중심이 되어서 시도해 왔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앞서서 서영교 의원이 했던 것처럼 16, 18, 19, 20대 이런 법안이 있는지도 몰랐다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6대 대통령 선거 때 1967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는 여순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후보는 연자제와 신원보증제를 개혁하고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 대구보다 전남이 더 많은 박정희 후보 지지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됐던 사건이 50년 동안 침묵과 강요된 침묵으로 잊혀져 왔던 것입니다. 21대 이런 토대 위에서 180여 명이라는 민주당의 의석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게끔 공간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유족회는 2000년도, 2018년도인 70주년에 맞춰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추모식과 문화행사를 갖습니다. 왜? 서울을 통해서 여순 사건의 전국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을 통해서 대국회 로비 투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올바른 사건의 진실규명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역시 서울유족도 자발적 모임을 갖추지 않고 2년 후인 2020년 이쯤에 이제 유족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대국회 로비도, 대국민 선전도, 그리고 앞장서서 서울 시민사회와 결합해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유족들이 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감히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제2세대 운동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1948년 10월 19일 이후에 우리나라는 반공국가, 반공체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름하여 여순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반공국가에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만 이 제약들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여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북분단사의 마지막 남은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순체제를 해결해야만이 민족사의 큰 과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열려질 것이고, 그토록 희생자들이 염원해왔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과보고라고 하니까 서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